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직 교사이시면서 꿈다리 대표이기도 하신 공기택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공기택이라고 합니다. 국사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국사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바꾸고 싶고 이 사회에 뭔가 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또 교사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더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공기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직 교사이시면서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으로 강의를 하시기를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굉장히 유명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발빠른 사람들은 네이 뭐 땡에다가 벌써 검색을 그렇죠. 해서 벌써 찾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마 우리 공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 이력을 하루 종일 읽어도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제가 아까 꿈가지, 꿈다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은 그게 뭐지? 꿈가지? 꿈다리?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말장난하기를 좋아해요. 말로 예쁘게 꾸며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꿈가지는 사람들의 꿈과 가치를 지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꿈과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저는 꿈다리 이렇게 불러요. 꿈다리. 꿈다리가 뭐냐면 꿈으로 다가가는 리더라는 의미의 약자이기도 하고 드림 브릿지. 즉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꿈을 연결해주는 꿈다리. 그런 의미로 해서 꿈가지를 이끌고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는 꿈다리라고 불러요. 아니 그 뭐랄까 이름도 이쁘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내지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고 선하게 보이고요. 실제 제가 매주 월요일 아니 매주 월요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에 가서 제가 한번 들어봤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인문학적인 코드가 있으면서도 사람 냄새도 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 모습이 요즘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많은 모임과 포럼이 있지만 정말 새롭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거기를 또 이끄시는 좌장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냥 같이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뿐이고 제가 좌장이라고 해서 뭐 대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하자. 어느 날 이제 제가 학부모 강의를 갔더니 학부모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어느 날 저녁 9시 반까지 강의였어요. 9시 반에 이제 끝내려고 딱 하는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더 해주세요. 강의를. 그런 청중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학부모 한 70여 명이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을 더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좋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그 강의를 또 들을 수 없느냐. 그러길래 강의를 들으시려면 오세요. 제가 강의를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제 책을 출판해준 그 한스북스 대표님이 계세요.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제 책을 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건 팔고 이런 거 아니시죠? 네, 다단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앵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니아가 생겼다라는 것은 뭔가 공 선생님의 강의에 특별한 뭐 달란트 내지는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건도 아니면. 저도 제 특별함을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강의가 재미있고 즐거워요. 아프다가 강의를 하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강의하면서 제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혹시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전공이 이제 역사 국사이신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KDI 영재센터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위원이기도 하셨고 네. EBS 똑똑 교육충정소 솔루션 위원이기도 하셨고 학습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도 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송에도 직접 관련해서 네. 기획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가 봅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요. 교사 생활을 한 15년 넘게 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아이들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밝게 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된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교육개발원에서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서 하는 게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요즘 강의에는 제가 역사적 인문학적 지식을 좀 써서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역사와는 관계없이 리더십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창의 프로그램. 지금 19대 때 국회에서 네. 2014년인가요? 국회의원 299명 만장일치로 인성교육법이 통과되면서 네. 법으로까지 인성을 정해놓고 인성교육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이 인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면서 강의를 하시는 인문학적 코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 인성 교육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시되는 게 2000년대부터예요. 창의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창의만 하면 네. 좀 안 좋은 속어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네.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아이들이 지금 인성이 안 돼 있으면 미래에 인성이 없는 리더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성교육진흥법 법으로 만들었고 7월 달엔 시행령도 만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이 각 학교마다 지금 연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좀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성을 만든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버르장머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인성교육은 버르장머리 교육이 아니라 사람 꼴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올바른 인성이 뭔지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랄까요, 강의를 다니시다 보면 네. 물론 학교에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겠지만 아이들 강의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특강 강사입니다만 엊그저께 부천에 있는 모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전교생 전학년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집중하기도 힘들고 뭐 5분 10분 아무리 집중 잘해도 또 집중 잘하게 하려고 선물도 주고 별짓 다 해도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뭐 어떻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현장에서 계실 때 보면 그렇게 아이들 집중되지 않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내지는 따르지 않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강의법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물론 보통 저는 30명 놓고 워크숍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가령 뭐 300명, 500명, 1500명까지 이제 해보면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보면 제가 귀에 눌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게 낚시 그물 기법이라고. 저한테 강의를 집중해 들어주는 한 아이만 집중해서 걔하고만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흥미를 갖고 한들 빠지는 게 어느 날. 그것도 제가 써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 한 명하고만 전 대화를 나누고 저하고 집중하지 않는 애들은 아예 안 보죠. 저도 강의하다 보면 집중하지 않는 아이한테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베끼면 강의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우리 사담에서 강사님이 70만 명 정도 대략 된다고 어떤 네, 분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강사인데 네. 어떤 분은 강사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가 아는 분야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실증 나고 바닥 나서 못 하시는 강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강의 있다면 씻은 듯이 나을 정도로 강의가 좋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러실까요?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두렵죠. 늘 두려운데 재밌죠. 아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치가 이끄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적은 중요하긴 하지만 내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목적을 세우면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대로 목적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내 가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 있는 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처음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능력이 생기겠죠. 능력이 생기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자각,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나는 잘 던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던지는 일을 해야 하고,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은 처음에는 한두 사람한테, 그 다음에 10사람, 그 다음에 1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한테 헌신하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뭐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텐데,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대강사가 되고 명강사가 되고 그런 목적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 조금씩 진행했는데 이제 한 벌써 8년이 넘었네요. 강의한 지. 결국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럼요. 배워서 남줘야죠. 강의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잊지 못할 강의, 뭐 추억의 강의, 많죠. 뭐 기억에 남는 강의가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섬에 남이섬.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 남이섬에 딱 몇 시부터 도착하는데 그때 와서 강의를 해달라. 맞춤식이군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맞는 강의들을 초청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집단을 갔는데 7시 반에 강의를 해달래요. 근데 6시부터 식사를 하고 계시더니 술들. 그러니까 뭐 몽롱한 상태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강의가 참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뭐 빔 프로젝트가 있어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가치가 있게 있는 삶의 주제는 했지만 그 상황에 맞도록 이제 강의를 또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뭐 그래도 박수는 받고 끝났어요.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네.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네. 정의를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일단 3가지가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롭게 얻었을 때, 처음 가졌을 때 그 짜릿함, 짧은 행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행에 빠지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봐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점, 하나는 단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 있으면 좋아하고 단점 있으면 슬퍼해요. 그렇죠. 어느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중에. 글쎄요, 뭐 저도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표현하기는 장점만 표현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많아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점을 잘 활용해서 강점으로 만들고 단점을 극복해서 강점으로 만들면 그 강점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강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2번째, 그렇게 해서 강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쭉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고 활용하고 역할을 해나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이건 중간 즐거움일 거예요. 아까 짜릿함은 짧은 즐거움이란다면, 이 짧은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즐거움은 내가 뭔가를 역동적으로 하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중간 행복쯤.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은 언제 제일 죽고 싶으냐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죽고 싶어 한대요. 그럼 쓸모가 없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역할이 없다는 거고요. 역할이 없다는 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역할을 발견했을 때 강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 나가면 그게 역할이 될 것이다. 이게 2번째 행복. 3번째 행복은 미래,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미래에 무엇인가 하고 있을 것이다를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보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그건 누구 의지냐면 제 의지거든요. 저는 꾸준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강의하면서 하는 삶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 먼 긴 행복. 그래서 행복을 3단으로 나누자면 짧은 짜릿한 행복, 중간 행복, 즐거운 행복, 세 번째 행복, 미래를 바라면서 믿는 편안한 행복. 이 세 가지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가치가 있게 사는 삶,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발견하고 그걸 강점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고 우리 공 선생님의 활약상을 우리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라리 꿈꾸지 마라. 네. 이게 저술하신 책이죠? 네. 예, 예. 강의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차라리 꿈꾸지 마라는 책을 펴내고 나서 네. 출판 기념회를 하던 날 영상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사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학생들 예, 저희 앞에서 학생들하고 강의 수업을 시간에. 하는데 보통 예. 저는 학생은 요 정도 규모의 예, 예. 아이들을 자유롭게 좀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게임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행복 강의를 해요. 저 때는 아이들한테 행복하기 위한 원칙 4가지 원칙을 강의하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세웠다면 세웠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때는 방법을 바꿔라.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목표 세웠다가 목표를 바꿔요.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세웠다 안 돼도 방법을 바꾸고 세 번째 자신을 믿어라. 끝까지 해라. 네 번째 시간을 잡아라.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그 집중도가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사진만 찍은 거죠. 자, 다음 사진 알아서 계속 넘겨주세요. 네. 자, 이것도 우리 이건 적금 통장. 예. 꿈통장이요? 예, 적금 통장이라고 예. 제가 오늘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이건 꿈을 적립하는 통장이에요. 요즘에 종이로 만든 통장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예. 저는 종이로 만든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그러면은 예. 적금 통장이군요. 예, 적금 통장이에요. 예. 꿈을 적립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강의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는데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적금 통장 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적금 통장. 이게 처음 모델이고 이게 처음 모델이고 요게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장을 통해서 네. 아이들하고 어떠한 상담이나 또 소통으로 가능하죠. 창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건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 통장을 원래는 수업을 학생만 하지 않고 원래는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앉아서 예. 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원 찾기예요. 이제까지 살면서 잊지 못할 말 또는 역할, 내 재능이나 강점,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찾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 미래 이름을 만들어 보고 그 이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래 설계도, 그다음에 또 1년에 내가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만들려고 지, 덕, 체, 레, 유에 맞춰서 이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한 2가지씩 꿈을 적은 다음에 그걸 버킷리스트로 정리하고 그 중에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적금 통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적금 통장 중에서 중국어를 좀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매일 여기다가 이제 중국어를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매일 적어서 6개월 정도 적게 되면 워시커요 하위 이렇게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대단하신 아이디어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이가 나는 엄마는 옛날에 잃어버렸던 꿈이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 그리기 연습할래. 너는 뭐 할래? 그러면 엄마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영어 단어 할래. 그래서 하루에 연습을 해서 매일 저녁 때 만나서 한 걸 서로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소통도 되고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뤄내니까 자기 자원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러시군요. 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어디에서 강의를 하시고. 네, 지금 잘 보시면 꿈가지 적혀 있죠. 예,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꿈가지가 이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은 뭔지 그들의 가치는 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강연으로 이끌고 제 강의도 하고 마지막에 서로의 꿈과 가치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모임이 자발적 모임이죠. 그래서 매달 모이고요. 여기 이제 이 꿈가지를 만든 사람은 이제 저도 같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꿈가지 포럼의 대표가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또 이끌어 가요. 전 뒤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인데 어떤 달은 한 20분 모이고 어떤 달 제일 많이 모였던 데 한 150명도 모이시고 그래서 모여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런 장소들은 또 누가 뜻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번 저렇게 촬영을 나가서 네. 스케치를 한번 하고 그것도 싶다는 생각이 좋죠. 뭐. 드네요. 예. 자, 요 사진도 방청객으로 직접 나오셔서 네.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 요건 같기도 제가 하고요. 2015년도 11월 8일 날 네.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콘서트, 진로 공감 콘서트를 2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저기 보면 이제 김진표 의원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옆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아, 이분들도 다 오셔서 제 강의를 이제 2시간 동안 듣고 가셨죠. 그래서 그분들도 오셨으니까 또 인터뷰도 한번 따줘야죠. 그래서 했던 예. 자, 그렇군요. 자, 다음 예, 사진. 그때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아니, 저 많은 앞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 모습이군요. 앞에서 예, 예. 제 뒷모습만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예. 아, 뒤태도 굉장히 멋지세요. 섹시하죠.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신데요. 네. 자, 제가 드디어 제 손에 왔네요. 차라리 꿈꾸지 마라라는 이 책인데요. 차라리 꿈꾸지 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벌써 하고. 이 대표님 역시 아시네요. 이 책 써놓고 제가 욕 좀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이 돼가지고 왜 애들한테 꿈을 꾸지 말라고 그러느냐. 예. 꿈꾸라고 그래야지. 예. 근데 이 책은 차라리 꿈꾸지 말라니까 그렇게 꿀 거면 꾸지 말고 꿀 거면 제대로 꺼라. 그런 의미죠.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강사님이셔서 반 아이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유명하셔서. 반 애들은 싫어하겠죠. 왜냐면 제 신경이 아무래도 사랑이 좀 있으니까. 사랑이 덜 예.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죠. 근데 되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예. 인성이라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필독서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정부에서 어떠한 권장 도서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많은 참 사람들한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실은 누구를 겨냥하고 쓴 거냐면 학부모. 음. 왜냐면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꿈꾸라고 그러잖아요. 꿈꾸라고. 근데 너무 그 꿈을 꾸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겐 부담이 돼서 오히려 꿈을 잃어버려요. 방황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꿈을 꾸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진짜 꿈은 뭐냐면 이 책을 챕터를 4개로 나눴어요. 암, 그다음에 꿈, 삶, 말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챕터를 내 가지고 예, 챕터를. 그래서 먼저 꿈을 꾸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 꿈을 먼저 꿔요.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유명한 저 사람, 돈 많이 번 저 사람, 높은 저 사람. 요즘의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냐면 삼성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꿈, 스카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꿔요. 근데 그건 내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을 꾸다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꿈꾸기 전에 먼저 나를 좀 알자. 내 가치를 안 다음에 그다음에 꿈꾸고 그 꿈을 꿨다면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 내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로 그 책을 나눠놨고요. 이 책이 좀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한 편 뚝딱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옆에 지금도 이 책을 정말 잘 읽어주시는 분은 7번은 본 분도 계시대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진대요. 그렇죠. 읽을 때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아이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책을 한번 꺼내서 그래 누르면서 사는 거죠. 다음에 저 선생님 아까 약속을 하셨듯이 네. 공약을 네. 다음에 오늘 이렇게 토크쇼 이외에 정말 우리가 강의장에 모시던 저희가 네. 가던 네. 강의를 한번 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네. 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뭐 허락하고 뭐 저야 뭐 영광일 수 있겠죠. 이곳에 여기 뒤에 보니까 강의장도 있고 하니까 예. 제 강의를 들을 분들 한번 모아서 여기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간 방송에서 명사 특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인성이 됐던 가치 있는 삶이 됐던 무엇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네.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나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가 제 삶에 굉장히 좋은,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그때 또 강의를 통해서 네.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아쉬운 이야기 내용 네. 있으면은 또 충분히 또 이야기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늘 같은 얘기인데요. 사람들 누구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켜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애초부터 실패한 삶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가령 스카이를 가야만 성공한다 라는 믿음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의 믿음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스카이를 갈 수 없어. 가야 성공하는데 나는 갈 수 없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표 무엇이 되겠다를 세워놓고 사는 삶보다는 내 가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까 약속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네. 또 재미난 강의도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공기택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멘토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출연도 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목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공기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치가 이끄는 삶,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 선생님을 알게 된 지 3년 가까이 됐거든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아이 손을 잡고 갔고 공 선생님 강의를 가슴에 항상 담으면서 실천하는 엄마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